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최진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공황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공황장애는 내가 숨을 쉴 수도 없고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예기치 못한 이러한 극박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황장애란 무엇인지, 또 공황장애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이 공황장애의 증상을, 공황장애라는 병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병과 공황장애의 원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황장애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황장애가 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새가 둥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무섭고 당황해하는 표정,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황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발작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예기 불안 증상인데, 이 공황 발작이 또 언제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면 공황 발작 증상이 오는데,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일상 사회생활이 안 되고 우울증까지 나타나는 아주 심한 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4년도에 9만 3천 명에서 2019년 15만 9,428명으로 70.5%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발작 증상,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러한 증상들이 1시간 이내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또 전문의에게 반드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러면 이 공황장애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게 과호흡입니다. 우리가 100m를 급하게 달렸을 때 숨찬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숨이 끊어지나 보다, 이런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있는 심장에서 콩당콩당이 아니라 가슴의 바깥으로 나올 것 같으면서 터질 것 같은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터질 것 같은 증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뻐근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목에 가래 같은 게 있으면서 내 목을 누르는 느낌이 들면서 이 가래로 인해서
질식할 것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래가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바로 숨을 못 쉴 것 같은 이런 증상과 함께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 가슴이 너무 뛰고 과호흡이 되다 보니까요, 소화불량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소화불량 증상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우리가 너무 무서울 때 손발이 덜덜 떨리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이 덜덜 떨리면서 얼굴에서 진땀이 나고 손발에서 땀이 흥건하게 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황장애의 증상과 병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심해지는 병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안 증상입니다. 내가 또 이 발작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고 왜 나는 이 병이 걸렸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우울증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과 함께 내가 나타났던 증상, 고소공포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광장공포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잘 갈 수가 없습니다. 폐쇄공포증도 같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서 내 몸에 대한 건강 염려증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공황장애로 진찰을 받고 공황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처음에는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 심장병이 아닌가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은 항상 공황 발작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무서워서 집을 응급실 옆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서 진찰을 하면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공황장애의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쇼크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 일반적인 쇼크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쇼크가 있는데 육체적인 쇼크와 정신적인 쇼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쇼크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생명에 이상이 있을 정도의 교통사고, 또는 다리가 절단이 되는, 손이 절단이 되는 이런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쇼크인데 내가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를 내가 혼자 딱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서면서 정지가 되고 바깥과 소통이 안 되고 내가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해서 기다리는 10분, 20분 동안에 나의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체적인 쇼크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쇼크인데요. 내가 시험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시험, 수능이라든지 또 내가 너무 중요한 입사 시험에서 너무 준비를 많이 했는데 1차, 2차까지는 했는데 면접을 보면서 실패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실망감, 충격에 의해서 이게 잠복이 되어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정신적인 쇼크도 두 번째가 있는데, 또 하나는 내가 사업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투자를 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의 강도가 너무 많을 때 이에 대한 쇼크가 내 몸에 잠재되어 있다가 내 몸의 체력이나 스트레스나 과로에 있을 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는 경우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스트레스가 100%를 받으면 너무 힘들다고 표시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조용히 지내면 되지, 이러면서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우리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을 진료하다가 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내 몸이 너무 과로한 경우입니다. 내 몸이 너무 과로했을 때 이 뇌가 내 몸이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도 혼돈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뇌는 우리 인체의 몸에서 오장육부에서의 영양분을 뇌로 공급이 되는데 내 몸이 너무 힘들고 내 몸의 에너지가 너무 다 떨어졌을 때 내 뇌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보내지 못하니까 뇌가 혼돈을 일으키면서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 상황처럼 내 몸에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공황장애가 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이 공황장애 환자들의 경우에 가족력이 있는데요. 가족력, 엄마나 할머니가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공황장애가 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공황장애가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도 4가지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4가지. 첫 번째, 육체적인 충격입니다. 내가 교통사고 난 것은 어떻게 육체적으로 따로 치료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그렇지 않으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공황 발작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동치료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시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남편이나 식구나 지인하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곳에서 가령 23층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23층까지 그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또 25층, 26층까지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혼자 해야 되겠죠. 혼자 하는데 처음에는 한 3층까지만 합니다. 괜찮으면 또 5층까지 하고, 그런데 이때 처음에는 밖에서 남편이고 식구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15일 하고 한 달 하고 한 100일 정도 하면서 대부분은 담낭기가 약하니까요. 이때는 담낭기를 보충을 해주면서 행동치료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하시는 분도 운전을 하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참고 있다가 그게 계속해서 이슬비 옷 젖듯이 나타나는 경우에 5년, 10년 뒤에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게 화로 전변이 됩니다. 화로 전변이 되면 우리 인체의 자율신경,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고 손발이 떨리고 손에서 진땀이 나면서 공황 발작이 오게 됩니다. 이때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받고 우라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몸의 에너지를 내 용량보다 과하게 쓰게 됩니다. 내 몸보다 용량을 과하게 쓰면 뇌가 혼돈이 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용량보다 과하게 쓰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뇌를 과하게 쓰는 겁니다. 뇌를 과하게 쓰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좀 잘 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근무할 때는 머리를 쓰고 집에서도 머리를 쓰고
출퇴근 시간에도 머리를 쓰잖아요. 이게 생각 과다가 되면서 뇌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제때 배고플 때 섭취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내 몸을 자꾸 이기기 위해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 용량이 10인데 20이라는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운동을 해서 육체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한다. 이때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균형 잡힌 식사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머리를 쓴다.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 이때는 생각 과다이기 때문에 이때는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유전적으로 담낭기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실패를 누구나 맛보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맛본다고 해서 거기서 정지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은 발전이 안 되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담력입니다. 내가 담력이 부족하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안 하고 실패했던 시험, 실패했던 일은 다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담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그 경우를 이깁니다.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담력이 약하신 분들은 한번 실패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게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담력이 약한 분들은 한방에서 담낭의 병증은 공황장애의 증상과 100% 일치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있어야 잠을 잘 자고 이렇게 환하게 불빛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변에서 용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실패해도 다음에 또 하면 된다고 주변에서 항상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 시험에 실패했다, 성적이 안 올라갔다 했을 때 우리 인생을 학생 때 보면 1년이 큰 것 같지만 우리가 50, 60이 되고 지나고 보면 1년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학생을 항상 용기와 격려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중요한 게,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진정시키는 요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과호흡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다 내가 숨이 멈추지 않을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과호흡이 더 생깁니다. 이때 공황 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호흡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기의 두 번째 손가락을 보면서 복식호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식호흡은 숨을 내쉬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성적에 관계없이 내가 1등도 하고 2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이 왔을 때는 두 번째 손가락을 내가 눈으로 집중을 하면서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복식호흡으로 숨을 내쉽니다. 들이마시지 마시고 또 내쉽니다. 이렇게 숨을 내쉬면 코를 통해서 숨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황 발작은 대체적으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가면 진정이 되기 때문에요. 한 15번에서 20번 정도로 해서 이 공황 발작의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옆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게 있는데, 공황 발작이 나타났을 때 주변 사람은 절대적으로 편안하고 아무 일도 아니고, 또 그 분이 조금 불안해하면
이 공황 발작으로 절대적으로 죽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고 확신되는 말을 해주면서 안정감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67세 어머님께서 10년 전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 중인데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공황장애 증상 자체가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10년 전 67세니까 57세부터 왔는데 약을 복용을 하는데도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이 어머님의 원래 체질이 심장이 약하고 담력이 약한 걸로 진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세가 67세니까 50세, 간장과 담낭의 기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67세이기 때문에 심장의 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황장애 약은 복용을 하시는데 간장과 심장과 담낭의 기를 보호해주는 한방요법을 이용을 하시고 또 생활요법이나 근력운동을 보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심장과 간장, 담낭의 기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심장의 기를 보강하는 한약재에는 대표적인 게 연자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는 연자육과 백자인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50세를 넘으셨기 때문에 간장과 담낭의 기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산조인과 당귀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연자육과 백자인 각각 5g, 그 다음에 간장과 담낭의 기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귀와 산조인을 검게 초해서 각각 5g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을 600cc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중간불로 달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시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을 하시다가 뭔가 불안하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또 걱정거리가 생길 때는 이 공황장애 증상, 불안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차로 달여 놓으셨다가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루에 2잔씩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간장과 담낭의 기, 심장도 근육 덩어리가 펌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허벅지 강화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운동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산책 운동을 하시면서 두 번째는 집에서 생수통 500cc 500mg 생수통, 작은 생수통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생수통을 한 손에 들고 이 상완근, 위팔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됩니다. TV 보시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또 반대쪽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대흉근의 근육도 강화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산책으로 만약에 몸이 좀 약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산책으로 하시고 작은 생수통을 이용을 해서 대흉근을 강화를 하시면 공황장애와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는 증상을 예방하면서 치료에도 도움이 되십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공황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황장애는 정신병이라기보다는 나의 심장과 담낭, 나의 인체가 너무 힘들고 과거에 너무 충격적인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고 누구나 올 수가 있고 이 병은 절대 죽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